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남자 메알람입니다. 오늘 모비계 정석 2회차 최종적으로 화폐는 장부다 라는 주제로 2회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1회차를 끝내고 2회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1회차만 보면 화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회차에서 다뤘던 내용은 화폐의 시초,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화폐의 시초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화폐, 나쁜 화폐로 구분을 해서 본능적으로 좋은 화폐로 우리가 휩쓸려 가고 몰아가고 이렇게 나쁜 화폐에서 좋은 화폐로 에너지가 이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쁜 화폐는 종국에는 화폐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하지 않고요. 거기서 화폐는 화폐에 대한 인식을 잊게 되죠.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화폐는 비용을 넣고 그 비용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하나의 신호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화폐가 되었지만 화폐로서의 기능 5가지를 말씀드렸죠. 뭐 분할 가능성이라던가 내구성이라던가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부합하지 않고 점점점 도태되어서 화폐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화폐로 우리는 이동하고 그것이 화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차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회차는 1회차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전제로 2회차를 진행하고 이 1회차, 2회차를 끝으로 여러분은 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질적인 맥락에서는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2회차를 보기 전에 1회차를 꼭 보시고 1회차, 2회차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화폐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모빅은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빅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화폐 현상을 재현했고 의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재현한 이 모빅이 우리가 다방면적으로 볼 때 화폐 현상을 치우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빅 이퀄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모빅 자체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있고 모빅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다루는 겁니다. 아무튼 2회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런 어떤 사진 2장을 갖고 왔는데요. 오른쪽은 마을 사진입니다. 지금 마을 사진을 제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재현했던 거를 갖고 왔는데요. 왼쪽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과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는 물론 마을에 부족도 있고 했었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사치나 귀중품이나 우리가 길 가다 주었거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화폐가 될 수 있는 혹은 화폐를 떠나서 가치가 될 수 있는 가치물들이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거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과정이나 혹은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법률적인 제도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소유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누군가가 나에게 뺏어오거나 몰래 훔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죽여서 만약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그 물건은 내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법률적인 제도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고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적인 주체인 정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점점 현대시대의 근간이 이제 개인의 재량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와 시초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까지 이루어놨죠. 사실 개인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사회에 내놓고 서로 간에 내놓은 그 재능과 물품들이 적절히 조합하고 융합하고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존중해 주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시해하고 음모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내 것으로 얘기를 해서 내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점점점 내가 이것에 해야 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위협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가 이렇게 강력한 신뢰 보증을 해주는 그런 주체인 정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과거사에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재산들을 내가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증을 하는 방법은 오로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보게 되면요. 현대사회는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죠. 사본을 떼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라고 하면 자산 플러스 부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귀중품, 사치품, 뭐 건물, 부동산이라고 하죠. 뭐 부동산,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런 모든 내용입니다. 채권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우리한테는 등기물입니다. 내가 만약에 강력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가 밑받침해주고 그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제도 내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등기부를 이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게 얘기를 하면 정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모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등기물들을 기록해놓고 기록물이 되겠죠. 기록물의 집합 자체가 장부이기 때문에 장부 여러분 하나의 장부겠죠. 회계 장부니까 내가 이런 장부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뭐 땅을 사고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에 대한 등기물이 되겠죠. 내가 이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거기 살았어. 근데 불법으로 내가 그 사람을 허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내 것인데 저 사람이 함부로 침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력한 정부라는 중앙 어떤 신뢰를 보증하는 주체가 있고 그 사람 누군가는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증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산들을 보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기록물로 이제 장부라는 거대한 하나의 기록물 집단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사회가 우리가 뭐 과거에서는 그런 보증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도 없었고 주체가 있다 한들 항상 역변의 시기와 격변의 시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장부는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관리를 했겠죠. 물론 그런데도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장부를 언제 어디든 뗄 수 있고 언제 어디든 증명할 수 있는 정부가 곳곳에 있고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대사회는 재산이라는 가치물이 재산 소유권이겠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여기에 소유권 이전은 어떤 거래 내역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거나 뭐 이 거래 내역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뭐 채권이든 어음이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기록해 놓은 장부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물이 장부로부터 그러니까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거기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이나 디지털 머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물리적 형태의 가치물입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내가 돈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강력한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이것을 즉 보증을 하는 거죠. 이 현금이 가치가 있고 사회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 현금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우리 모두 주제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보증한다라는 거죠. 물론 정부가 거짓말을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눠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정부를 믿습니다. 정부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오케이, 이렇게 떴는데 밑에 보면은 디지털 머니 장부보다 디지털 머니가 사실 장부죠. 디지털 장부. 왜냐하면 디지털 머니가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지만 돈을 보내는 게 거래 내역이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냈다라는 거래 내역이 카카오뱅크 장부라고 하는 건 그 서버가 있겠죠. 카카오 서버가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놓는 거지. 뒤에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수만 거래 내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매일 11시 반인가 12시 반 사이에 특히 새벽녘에 카드 은행사들이 보통 정산 시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점검 시간이라고 해서 정산을 해놓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이나 여러 은행이 있겠죠. 그 은행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는 어떤 공동의 금융 시스템이 있고요. 나중에 금융 시스템에 그 거래 내역을 싸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그 점검 시간에 쫙쫙쫙 하면서 각각의 은행에 맞게 넣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우리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그 거래 내역이 바로 카카오뱅크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의 금융 시스템, 그 정부가 보장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내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점검 시간에 각각 은행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서버 시스템에 이렇게 다시 거래 내역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머니 장부, 디지털 머니보다 화폐 가능성이 낮아. 디지털 머니로 대다수 이전. 화폐 기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 물리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사실 물리적이라는 게 환경적 요소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불에 탈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내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이라는 건 그 은행 자체도 보증 주체가 되겠죠.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 계좌 번호를 받아서 현금을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이라는 강력한 은행권 밑에서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데 현금이 없어지면 내가 어디 가서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든 뭔가 물질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죠. 내구성의 한계가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서 뭔가 활용하는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사실 요즘 현금 쓰는 사람 없죠. 카카오페이나 요즘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걸 보여주면 바로 거기서 결제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을 요즘 쓰지는 않죠. 네. 현금은 아무튼 쓰지 않는 게 요즘 현대 사회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화살표를 이동한 게 점점 현금에서 디지털 머니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터넷으로 가치의 소유권, 가치물의 소유권이죠. 예를 들어 33만 1,000원이라는 가치물이 있는데 화폐죠. 그 가치물의 소유권을 내가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걸 카카오뱅크가 증명을 했죠. 카카오뱅크 서버 내에서 증명을 했고 보증을 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거래 내역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3만 1,000원을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밑에 보면 이제 3,000원, 6,000원, 뭐 커피, DN, 에너로스 뭐 이러면서 내가 거래 내역,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3,000원이라는 가치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6,000원이라는 가치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뭐 이러면서 소유권 이전이 장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돈들은 사실 장부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실 장부의 형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화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답변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장부입니다. 장부. 회계적인 장부죠. 거래 내역을 함께 다담고 있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현금과도 굉장히 엄청난 화폐의 기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도 나도 그 사람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현금, 돈, 막 지폐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소유권을 증명받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권의 이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소유권을 증명받아야 되는 건 가치물이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화폐는 장부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우리가 숫자를 신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의 언어인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장부가 최고의 장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장부, 인터넷, 사실 무선 통신 기술이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물론 몇몇의 좀 저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명한 발명가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니콜라 테슬라가 무선 통신 기술을 거진 이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견을 했고 발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올려졌고, 어떻게 보면 세계죠.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세계죠. 세계관이 올려졌고, 우리는 인터넷 위에서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인정할 수 있고 뭐든 보증할, 정부가 거기서 보증만 해준다면, 지금 현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보증만 해준다면 은행이 각각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내 돈을 넣어놓고 그 은행이 거기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24라고 하는 대한민국이죠. 최종 보증 주체이자 장부를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요건과 여러 장치들을 설계해 나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누구도 우리가 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도 각각의 어떤 임원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어떤 각각의 회의가 있잖아요. 사실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은 대차대조표에서 돈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양정화를 진행하든 경기 침체가 어렵다면 양정화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기업이나 이건 재정적 제이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기업이나 어떤 은행들의 채권들을 사주는 겁니다. 사준다라는 게 뭘까요? 돈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채권을 사준다라는 게. 그러면서 점점점 각각의 어떤 신용에 대한 위기가 있는 회사들이나 어떤 가게나 계속 최종적인 보증 주체를 해주는 거죠, 정부가.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100이라는 에너지를 100이라는 어떤 종이 쪼가리로 나눴어요. 그러면 각각의 종이는 이제 1이라는 에너지를 담고 있겠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100이라는 종이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또다시 100이라는 종이를 발행해서 이걸 다 엠빵 친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의 종이는 0.5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보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 총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엄청난 스펙이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스펙과 자격증이 그 사람이 굉장히 명석하고 두뇌가 거시적인 경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하나의 주체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여러 장치도 있죠. 혼자 한국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토의도 하며,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함구해내는 거겠죠.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장부,
가 좋은 장부인데 한국은행이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종이와 에너지의 어떤 상관관계처럼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장부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을 앞에서 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재산의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장부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의 소유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부죠. 재산 또한 장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저거를 증명할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지언정, 뭐 경업체를 불러서 할지언정,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강한 주체가 와서 힘으로 억눌러 버리면 내가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것을 이겨냈죠. 무엇으로? 등기물로, 기록물로서 보관해 놓은 장부로서 보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근간이자 개인의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란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실 돈이라는 것도 이제 디지털 머니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가치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소유권의 이전, 거래 내역을 담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최종 형태입니다. 제가 1회차에서 2회차로 넘어가는 게 사실 뭐 비용과 착각의 산물이자 가치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화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화폐의 시초를 다룰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폐가 종국에 가지게 될 최종 형태는 바로 장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만 담긴 하나의 거대한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답니다. 그 비트코인 시스템 내부를 그 거래 내역 노드를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다 거래 내역만 있습니다. 거래 내역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어떤 블록을 채굴해서 논스값이라고 하죠. 논스값을 넣어서 어떤 난이도에 맞게 채굴이 되고 채굴된 게 자신의 그 주소에 그 블록 안에 든 여러 가지 수수료와 소정의 수수료와 비트코인 뭐 지금 6.25개인가요? 그 6.25개가 함께 담겨서 자신의 거래 내역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소유권의 이전과 가치물이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 쫙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알려준 겁니다. 돈이란 말이야. 최종적인 형태는 사실 장부인데 그 장부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장부가 최고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종이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면 내가 만약에 함부로 건들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에너지가 점점점 엠빵이 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그걸 알려준 거죠.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총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2140년 부근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이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되어서 이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 노드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알려줬고 우리가 흔히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장부입니다. 거래 내역의 집합이자 정보의 총체적 집합이죠. 사실 세상도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보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집합이거든요. 내가 어디를 쳐다본다고 해도 내가 이 쳐다보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모니터를 봐. 그 모니터가 시각을 통해서 뇌로 인지를 하게끔 들어오는데 그 하나의 일련의 과정 자체를 수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가 신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로 이루어진 장부가 그런 장부가 가장 이상적인 장부이자 완벽한 장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나카모토 사토시가 인간이라는 가정합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 바로 비트코인이자 화폐, 완벽에 가까운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든 화폐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든 거래 내역 그리고 소유권 인정 그 소유권이 이제 가치물이겠죠. 왜 가치물이 되었는지까지 우리는 1회차에서 2회차까지 한번 다뤄본 겁니다. 교환의 매개체, 거래 중개자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걸 다룬 이유는 여러분들이 화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 속성에 따라서 뭐가 더 좋고 나쁜 화폐를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환의 매개체, 거래 중개자로 사용. 여기서는 제가 이제 모빅이랑 비트코인을 동일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매개체가 됩니다. 모빅이 지금 이 현재 기준으로 5만 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모빅을 갖고 있다면 모빅을 주면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지금 거래방을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서울이나 카페라든지 자영업 식당에서도 지불 수단으로도 지금 모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중개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법정화폐도 되겠죠. 거래 단위 셀 수 있으면 수량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모가 1억 빅입니다. 네, 이거는 코인이 1비트코인이 사실 1억 사토시로 되어 있는 그 단위 체계랑 똑같습니다.
법정화폐도 당연히 거래 단위가 되죠. 셀 수 있고 수령화 가능합니다. 내구성, 긴 수명. 내구성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카카오 은행 시스템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현금으로 돈을 쓰는데 긴 수명, 내구성, 글쎄요. 그것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장부고 모빅 또한 앞으로 오픈소스화되고 단단한 장부로서 활용을 할 텐데 법정화폐 면에서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분할 가능성, 더 작은 단위로 만들 수 있으면 당연하죠. 네. 이동 가능, 쉽게 운반, 훨씬 더 가능하죠. 인터넷만 있으면 다 됩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네. 법정화폐도 국경을 초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동 가능한지 안 한지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중립성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교환 가능, 대체 가능. 당연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모빅이 아직까지 소규모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뭐 소규모라고 하는 건 좀 오바고 뭐 중규모? 아무튼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자산이자 재산이자 가치물로서 인정을 받지는 아직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법정화폐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기준으로 논다면 대체 가능은 오히려 더 뛰어나죠. 왜냐면 한국 화폐를 미국에 갖다 줘보세요. 그걸 받겠습니까? 비트코인 갖다 주면 비트코인을 받겠습니까? 저 같은 비트코인 받을 것 같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받지 한국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희소성, 장기적으로 가치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폐 속성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희소성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화폐의 기능으로서 이 무명무실해집니다. 아무리 화폐가 잘 나왔다 할지언정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희소성의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이 앞으로 점점점 장기적으로 누구나 화폐를 가질 수 있고 화폐에 대해서 누가 장부를 조작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희소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점점점 그 화폐로서의 가치는 절하되고 하락의 국면을 맞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희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모토 사토시가 이 부분을 캐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화폐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기준으로 좋은 화폐, 나쁜 화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화폐 속성을 한 번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자 화폐는 제가 1회차, 2회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돈이자 화폐는 비용과 착각으로 인한 가치물이며 최종적인 형태는 바로 가치물의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겠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은 장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회차, 2회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이자 화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1회차, 2회차 영상만 확실하게 보고 정말 궁금증이 생기면 댓글을 달아만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자 화폐는 비용과 착각으로 인해서 화폐의 시초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화폐를 인지하고 신호체계가 잡히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역치를 넘게 되면 사람들이 신호의 그 역치를 넘게 되면 물론 이걸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역치를 넘게 되면 그것 자체로 화폐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이 갖춰지며 그 이후부터 화폐의 속성, 전에 얘기했죠. 화폐의 속성 7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돈의 역사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폐가 좋은 화폐인지 앞으로 쓸 화폐인지 안 쓸 화폐인지 좋은 화폐, 나쁜 화폐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며 좋은 화폐, 나쁜 화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그 화폐의 성능과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폐에 어느 정도 지금의 현존하는 화폐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종적인 형태, 돈의 최종적인 형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장부죠. 바로 가치물의 소유권 이전을 한마디로 거래 내역만을 담고 그 장부를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만약에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가치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유권을 표시해놨어 누군가 그 장부를 바꿔치기 해놨어 내가 소유권이 없게 그럼 과연 그거는 좋은 장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함부로 그 장부를 건들면 안 됩니다. 장부를 건들지 않으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고여있는 장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화폐는 거래하고 이동되고 항상 이동하는 습성을 가졌는데 그 이동하는 습성을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고 장부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모든 게 사실 화폐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회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이자 화폐라는 질문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화폐를 이해하셨으며 모빅은 화폐고 비트코인은 화폐이며 이 강력한 화폐인 모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비트코인과 모빅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화폐를 이해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3회차부터는 여러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